방송에서 이제 소통 전문가로 좀 이렇게 잘못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소통하는 방법을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소통하는 방법은 제일 쉬운 거는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한데 소통 당사자끼리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기 뭐 싸우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싸우러 뭐 빚받으러 오신 거 아니죠? 근데 별로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교장 선생님 조회사밖에 안 된다. 교장 선생님들이 보면 싫어하시겠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고등학교 12년을 조회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었던 조회사 중에서 내 인생을 바꿔준 조회사, 그런 조회사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제 형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 잘 없죠, 그죠? 저도 별로 없는데 저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있잖아요. 조회사를 쓸데없는 말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좋은 말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걸 잘 음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늘 좋은 말만 합니다. 그 말대로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제가 볼 때는 안 듣는 거예요. 첫 번째, 너무 길어서. 두 번째, 행동과 말이 달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상대의 어떤 이 상태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직장을 다닌다고 가정해요. 근데 결제 서류를 받으러 가요, 결제 서류를. 근데 사장님한테 갔더니 사장님이 별로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받아요? 좀 쉬었다 나중에 받아요? 쉬었다 나중에 받죠. 그런데 집에를 갔어요. 애를 보니까 할 말이 생각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보니까 얼굴이 별로 안 좋아. 우울해 보여. 그러면 이따 얘기해요? 바로 얘기해요? 바로 얘기하죠. 그래서 안 들어 쳐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통은 또 누가 잘하냐면 건강하신 분들이 소통을 잘하더라. 그래서 건강 체크 간단히 하나 하고 갈게요. 손을 앞으로 쭉 내밀어 보시고, 자, 요렇게 꼬시고, 요게 안 되면 심각합니다, 진짜. 요게 안 되면은. 여기 올 시간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안으로서 밖으로 천천히 제끼시고. 이게 되면 큰 문제 없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드실 걸 빨리 드셔야 된다. 왜냐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꼭 옆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괜히 짜증내요. 자, 바로, 자, 손 반대로 하시고, 반대로 하시고, 다시 아래로 밖으로 천천히 펴시고. 아까랑 조금 다르죠? 아까는 되고 지금 안 되거나, 아까는 안 되는데 지금 되는 분 있죠? 그거를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바로, 깍지 끼시고, 기지개 한번 켜고, 늘어지게 준비, 시작! 아우! 바로 내리시고 그 상태에서 어깨를 다시 해서 앞으로 살짝 돌립니다. 앞으로 살짝 돌릴 때 약간 뜨끈한 느낌이 들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깨가 뭉쳐 있는 거라고 한의사 이영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녹용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 이 새끼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걔는 요즘 아주 녹용 파는데 아주 현안돼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어깨 돌려서 왼쪽으로 앞사람 어깨에 손 올리고 대충 내 거 아닌 건 손대지 말고, 자, 어깨에 손 올리고 어깨 주무르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등 두드리기. 앞사람 따라합니다. 아우 시원하다. 정말 시원하죠? 시속 20km 30km. 앞사람 허리를 살짝 숙이는 센스. 허리 두드립니다. 허리가 없는 분들 있죠? 놀라지 마시고 옛날에 있었던 자리, 아니면 있음직한 자리, 너 때문에 없어졌다 이 허리. 자, 바로 박수 3번 시작.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거를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왜 나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여름에 되게 더웠잖아요. 근데 여름에 더우면 입맛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입맛이 없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으로 자꾸 바꿔놔봐야 그거는 소용이 없다. 나부터 고치고
밥을 먹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근데 왜 나를 아는 게 중요한지 제가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을 이렇게 나가다 보면, 오늘도 이제 아침마당 녹화하고 이제 바로 왔지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부부 상담을 제가 하는 걸로 오해를 해요. 근데 부부 상담 안 해요. 좀 했었는데, 이게 양심에 좀 꺼리끼는 게, 내가 우리 마누라도 어떻게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전화가 와요. 근데 이제 기억나는 전화가 몇 통이 있는데, 첫 번째, 남자가 한 전화가 제일 기억나요. 원래 남자들은 전화 안 합니다. 한 10통화 오면 한 통화 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김대현입니다. 그랬더니, 소장님이 직접 전화 받으시냐고. 직원들이 밖에서 나갔습니다. 직원이 없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고민이 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아내가 가출을 했다.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3년 전에. 그걸 왜 이제 전화를 해요? 이게 남자입니다. 약 하나 먹고 끝낼 걸 꼭 병원 가서 수술을 할 정도로 참는 어떤 그런 습성들. 이 팩트 하나 기억하셔야 돼. 두 번째 팩트는, 작년에 우연히 지방신문을 보는데 모 지역에서 3개월 동안 고독사 한 사람이 13명이었어요. 그 13명 중에 남자가 12명입니다. 이 두 가지 팩트를 합쳐놓으면 남자의 미래는 고독사다. 소통하지 못하는 남자의 미래는 고독사다. 그때 내가 느낌이 든 거예요, 이게. 그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나이 드신 분은 또 가끔 전화를 잘 안 해요. 근데 한 번은 70세 여성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고민이 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75인데 30년째 바람을 피고 있다. 대단한 일입니다,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해드려요? 그랬더니, 남편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좀 말 좀 해줘라. 그래서 내가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왜 안 되냐 해서, 그걸 내가 배우면 큰일 난다, 우리 집 진짜. 그래서 되게 실망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긴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맞바람이라고 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첫 번째, 영감님이 들어오시면 너무 맛있는 거 차려주지 마라. 두 번째, 영감님 들어오시면 소 닭 쳐다보듯이 그냥 보고 하고 그냥 돌아 누워라. 세 번째, 관절 튼튼하니까 튼튼하대. 빨리 여행 가셔라. 돈 있으니까 이때 쓰고 죽는다는 일념으로 써라. 돈 쓰기 어려우면 전화해라. 내가 같이 써줄게. 근데 정말 그러면 돌아오니 걱정하지 마라. 왜? 어차피 두 번 다시 전화 안 할 거니까 그냥 시원하게 내가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6개월 있다가. 그래서 날 기억하냐? 기억해요. 그랬더니 우리 영감이 정말 돌아왔대. 그래서 나도 신기했어. 왜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우연히 한 게 맞은 거예요. 늘 집에 들어오면 아내분의 심리가 뭐냐면, 다신 그러지 말라고 막 잔소리 하잖아. 그게 듣기 싫으니까 또 나가는 거야. 근데 들어왔는데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무섭더래요. 나는 그거 이해해. 왜냐면 저도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집사람이 뭐 갖고 막 잔소리 하잖아. 그러면요, 겁 안 나. 왜? 그거만 막으면 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울 때가 딱 보고 방으로 들어갈 때 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 이거 놀렸다가 일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사람이 이게 숨바꼭질 할 때 있잖아요. 막 도망가잖아. 그러면 누가 쫓아와야 도망가는 맛이 나요. 근데 막 도망가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럼 궁금해서 와야 돼. 그게 도망자와 추격자 심리를 뒤집으니까 영감님이 돌아오셨다. 이제 그게 또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화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40대 여성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여성들이 전화하면 주로 남편 흉을 많이 봅니다. 남편 흉을 많이 봐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남편 흉을 보는데, 대부분 남편 흉을 볼 때는 그 남편의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정말 기분 나빴던 건 뭐냐면, 이 남편이 나보다 나아요. 내가 볼 때 문제가 없어.
문제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꼴 보기 싫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뚱뚱하고 게을르대. 아, 그러면 일을 안 해요? 한대. 아, 그러면 월급을 안 가져요? 통장으로 들어온대. 그러면 집에 안 들어요? 너무 일찍 들어온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아닌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이 아내분의 생각이 약간 잘못됐을 수 있는데 내가 잘못됐는지 나만 몰라. 근데 내가 권력까지 있어. 솔직히 톡 깨놓고 대부분의 80% 90%의 대한민국 가정은 아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양성평등 이거는 사회에서의 얘기지 가정은 이미 여성들이 다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이 잘못됐는데 내가 권력이 있어.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다른 생각은 원래는 다른 생각인데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틀린 걸로 인식이 되잖아요. 이게 문제일 수 있겠구나. 실제로 미국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생명조사. 근데 여러 학교를 하는데 딱 한 학교가 좀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생명이 보통 한 1, 2%가 나오는데 20%가 나왔어요. 20%가. 이거는 뭐가 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조사를 해보니까 생명 판정하러 간 놈이 생명이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내가 잘못됐는지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거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상대를 고치려고 하니까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 오늘 또 운전들 하고 오셨잖아요. 운전할 때 차선을 변경할 때는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갑자기 훅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제 강사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거나 잘 모르면 눈을 내리뜨시거나 대답하라고 노려보면 이건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도와줘야 된다.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훅 들어가는 게 맞아요? 켜는 게 맞죠? 근데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가면 왜 안 켜고 들어갈까? 깜빡이를 안 켜는 이유는 뭐예요? 그 나이 되면 오케이, 좋아. 이거 담을 수 있어요. 또 깜빡이. 그래서 깜빡인가 봐요. 이 질문하면 지역마다 대답이 틀려요. 충청도가 제일 멋있어요. 내 맘이요. 근데 여기서 나오지 않는 대답이 있어요. 뭐냐면 뒤에 오는 놈 연맥이려고. 그런 대답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깜빡이 안 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갑니다. 제가. 그죠? 근데 누가 훅 들어와요. 그러면 깜빡 잊었나 보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죠. 이런 그잖아요. 근데 그때 내 차가 벤츠야. 그리고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돼. 막 돈이 넘쳐. 그리고 오늘은 바쁜 것도 그냥 차 몰고 나온 거야. 그래서 천천히 가는데 티코가 어렵게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와. 그 광경을 봤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화날까 안타까울까? 약간 안타까울 수 있겠죠? 그럴 때 반응이 이런 것 같아. 그럴 때 반응이 애쓴다. 너도 로또 사 새끼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티코가 내 차야. 티코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벤츠가 훅 들어와. 그럼 그때는 답은 하나죠. 하여튼 아니 실제로 말하면 안 돼. 말하다가 중간에 끊어야 돼. 그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온 차는 왜 들어왔다고요? 깜빡 잊고 들어왔다고요. 근데 내가 벤츠 운전할 때는 안타깝고 티코 운전할 때는 화가 나는 이유는 뭘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어디서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의 말이 되게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되게 안 좋았을 때 들었을 때랑 내 마음이 좋을 때 들었을 때는 좀 어떻게 된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많이 벌어져요? 가정에서도 많이 벌어집니다. 저는 집사람이랑 30년째 다투고 있어요. 주로 다투는 이유는 말 좀 예쁘게 해라. 왜 말을 그렇게 하냐라는 게 저의 주에 항의하는 그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안경을 끼고 있지만 이 안경이 무슨 뭐 렌즈가 있는 안경은 아닙니다. 이게 렌즈가 없어요. 렌즈 없는 안경이라고요. 처음 봤어요? 렌즈 없는 안경? 근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안경을 안 껴요. 근데 처음에 방송 나갈 때 저도 내 얼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웃는 사람 다 기억한다 내가. 이럴 때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근데 이제 아는데 자신이 없어서 좀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안경을 주면서 여보 이거 당신이 끼고 나가서 흰색 플라스틱 안경을 하나 줬어요. 그걸 끼고 나갔는데 희한하게 그날 방송이 잘 됐고 그리고 친구들이 보면서 너 안경 꼈어? 야 안경 껴라 야 어울린다 야 라는 말 한마디에 7년째 안경을 낍니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 참 말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 안경을 두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집사람이 여보 안경 가져가야지. 당신은 안경 끼면 참 멋있어 보이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안경 가져가. 안경 끼면 진짜 무식해 보여. 왜 같은 말을 저렇게 할까? 왜? 그래서 내가 또 연구했어요. 왜 아내는 말을 저렇게 거칠게 할까? 첫 번째, 슬픈 얘기일 수 있어요.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 많은 여성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소통이 안 된대 우리 집이. 그러면 옛날엔 됐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대. 하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통 안 됐던 건 마찬가지인데 옛날엔 아내가 남편을 많이 좋아해서 자기가 맞춰준 거고 살아보니까 이 새끼가 별거 아니니까 이제는 내 쪽으로 끌어오려고 보는데 남자들은 원래 그 자리에 뚝심 있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해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아내가 제가 강의하는 걸 들으면 날 죽이려 그럴 거예요. 두 번째는 아내가 보고 자란 말투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해봐요. 보고 자란 말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심증을 붙여준 게 누구냐면 대한항공 조연아 상무예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보통 일하다가 화를 낼 때에는 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 안 돼! 나가란 말이야! 이런 톤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목소리 이런 거죠. 나가! 뒤져! 그러니까 단전에서부터 분노를 끌어올려가지고 그냥 샤우팅을 해서 왜 저럴까 고민해 보니까 고민하다가 딱 그 사람네 엄마를 보니까 엄마한테 보고 배웠구나 추측할 수 있죠. 그 집 아이들이 있다면 그 집 아이들도 똑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그게 꼭 대한항공집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 집은 드러났을 뿐이지 우리 가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겠다. 가정 문제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정은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가해자가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자기는 절대로 가해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추론해보면 실토는 해요. 잘 되라 그랬다. 잘 되라고 좋은 말 했다. 근데 좋은 말 했는데 왜 제가 상처를 받냐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어른들의 대화의 특징이 참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들이 있어요. 뜻은 좋은데 아주 기분 나쁘게 해버려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제가 추측컨대 공자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공자님께서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몸에 이로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 라고 하니까 그냥 거칠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요. 좋은 뜻인데 거칠게 딱 해버리면 거친 거부터 먼저 올 수 있잖아요. 내가 과수원을 한다. 과수원. 근데 좋은 사과를 따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A급으로 1등급으로. 근데 열어봤더니 사과가 몇 개가 이렇게 좀 상처가 나 있어. 골마 있어. 딱 열었는데
사과가 상처가 나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진 않죠. 나쁘죠.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그렇죠. 근데 나는 억울하지. 왜? 나는 좋은 사과 따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다? 포장이 잘못된 거잖아요. 아, 사과를 따서 누구에게 선물할 거면 포장까지 잘하는 게 일인데 우리는 내용 중심으로만 우리는 잘못 배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란 내가 늘 말해요. 왜 당신은 말이지 말을 왜 맨날 그렇게 해? 라고 30년을 떠들었는데 어느 날 문득, 여러분 느끼시죠? 나이 들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있는 거. 문득 집사람이 말을 안 했지만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왜 당신은 그렇게 듣니? 그런 뜻이 아닌데? 집사람이 한번 나한테 그랬어요. 당신 옛날에 못돼 처먹었었던 건 기억해? 기억하죠. 제가 얼마나 날카로웠고 싸움 잘했고 무서웠고 트집 잘 잡고 잘 삐졌는지 전 알아요. 근데 기억에 한 5년 전부터는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한 번 논란에 있었던 건 차 때문에 싸운 건 있어요. 새 차를 샀는데 사람은 이제 썬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24시간 동안 유리를 내리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의사항을 주고 휴게소를 갔다 왔더니 냄새 난다고 그새에 문을 다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 이거 내리면 안 되는데 했더니 왜 소리 지르냐고. 차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그러는데 차가 중하지. 차가 중하지. 차는 말을 못 하잖아요. 차가 중하지. 예? 아, 답답해.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 제가 화를 안 내냐면 이런 것 같으니까. 화를 많이 든 시기는 언제냐? 옛날에 뭘 해도 안 되는 시기. 그때는 화가 많이 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자는 낼 정도가 되니까 아, 이게 옛말에 맞아. 곳간에 인심 난다고. 내 지갑이 두둑하고 일이 잘 되면 어떤 말을 해도 잘 들려요. 근데 막 맨날 시달리고 쪼달리고 실패하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상하게 자꾸 꽈서 들리더라. 그래서 들을 청자에 보면 마음심이 있어요. 아, 이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게 듣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통하려고 그러면 서로 알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알지 못하지만 뭐 아는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집 밖에 나서면 바로 있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모습이니까 아는 느낌은 드는데, 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또 잘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소통 전문가 김대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제 23년 동안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강의를 해온 강의의 달인 휴강 김대현입니다. 2, 3년 동안 강의하다 보니까 팬들이 생겨서 강사님 책 하나 써보세요 라는 말에 속아 쓴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책이 이 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책은 2015년에 나왔는데 올 7월 달부터 중국에서도 판매가 되는데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쓴 책인데 중국에서 팔린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기뻤을 때가 우리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대전의 현충원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막 셀카 찍고 막 그랬던 책.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뭐 없어? 박하네. 봐봐요. 이게 있잖아요. 소통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소통이 뭐냐면 아주 쉬워요. 두 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면 그때 한번 훅 땡기면 그거 오래 갑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슬픈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해 주면 그때 마음이 훅 와요. 제가 잘 아는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을 좀 많이 아는데 참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조영기 씨라고 계세요. 뭐 일산에 같이 사는데 그 형이 이제 집에 상을 당했을 때, 그때가 메르스 때. 근데 10시에 부고가 왔고
동네니까 10시 반에 상가집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보통 오전에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갔더니 나하고 그 집 식구하고 매니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뭐 인사하고 좀 앉아서 얘기하고 그러다 이제 밥 먹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 형이 그 밥을 먹다가 야, 네가 이렇게 와주니까 참 든든하다 라는 말을 듣고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에이, 그리고 이제 좀 기다렸더니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웃긴 게 뭐냐면 또 오는 손님의 반은 또 이제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집에 상주라고 역할할 사람은 그 형밖에 없으니 남자끼리 아시겠지만 상가집 가서 제일 뻘쭘한 게 아는 사람이 없어. 혼자 밥 먹을 때. 내가 그게 너무 싫어서 혼자 와서 가서 막 밥 먹고 얘기하고 막 한 12시까지 그 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온 형경 친척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러더래. 야, 저 사람이 소통 전문가 김대현이지? 응. 우리 친척이었냐? 그래서 하여튼 그날 뭐 대충 하고 이제 한 2시에 이렇게 집에 왔는데 한 이틀 있다 문자가 왔어요. 참 그형스럽게 해서 문자도 고마워서 어쩌지? 나도 이제 나답게 보냈어요. 그냥 예뻐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형이 문자가 왔어. 그건 무리고 그냥 동생으로 생각할게. 근데 뭐 그런데 끝났죠. 뭐 내가 뭐 대가를 바란 게 아니까. 근데 느낀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그 형을 또 만났는데 그 형이 나를 대하는 게 약간 변했어.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약간 변한 것 같아. 그걸 내가 감지하니까 나도 그 형한테 또 계속 또 신경을 쓰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 근데요 소통 아주 쉬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뭐 슬프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좀 자랑하거나 뭐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리액션이 사실은 많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새로운 걸 아는 게 아니라 리액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응이 소통이란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연습 한번 할게요. 연습 한번. 제가 편집하고 이 책을 자랑할 테니까 정말 우리 동네 김씨가 책을 썼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기쁨을 한번 표시해 봐야 됩니다. 한번 보겠어요. 지난 1, 2, 3차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봅시다. 정말 기쁜 소식은 이 책이 이번 7월 달부터 중국에서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나, 아이고. 그게 아니고 어제 비가 와서 약간 컨디션이 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이 반응도 있잖아.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이. 말 끝나자마자 바로 치고 들어야 돼. 정말 기쁜 소식은 이 책이 이번 7월 달부터 중국에서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힐링 캠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강사들이 즐거우면 이게 잘 나와요. 근데 강사들이 지금 이런 분위기에 딱 앞에 서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화되니까 이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연습을 할게요. 일단 강사가 앞에 서면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앞에 있는 분들이 앞줄이 잘해야 돼. 앞줄이 딱 보고 해줘야 돼. 자, 준비 시작. 신작 좀 이렇게 하지. 그 다음 두 번째, 신나서 더 막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리액션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때는, 요거까지 해야 돼. 자, 준비, 시작! 요거는 특히 앞으로는요, 오늘 아침마다 내가 이걸 얘기했지만, 앞으로는요,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많은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이건 누가 많이 써야 되냐면,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고객을 만났는데 고객의 본질이 뭐냐면 고객은 자랑부터 합니다. 딱 만났는데 어이 김 사장 옷 어때? 안 어울려요. 하지만 진실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때는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뜨시면 됩니다. 괜히 붙어 앉아 있어봐야 이거만 힘들어지니까. 그럼 이건 누가 많이 써야 되느냐? 남성분들이 많이 쓰셔야 돼요. 집에 들어가시면 사모님께서 물어볼 때 있을 거예요. 여보, 나 뭐 변한 거 없어? 주의사항 드릴게요. 제발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물어봐서 안 싸운 적 있나요? 참 답답한 건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말은 해요. 나 뭐 변한 거 없어? 분명히 머리 아니면 옷인데 이걸 못 맞춘다. 머리냐 그러면 옷이라 그러고 옷이냐 그러면 머리라 그러고 이걸 못 맞춰요. 이거는 100% 뭐다? 질문이 잘못된 거다. 질문을 끊어서 해주셔야 돼요. 머리 했는데 어때? 옷 했는데 어때? 이러면 우리도 해요. 근데 뜬금없이 들어오자마자 여보 나만 변한 거 없어? 이 소리 어떻게 들냐면 찾아봐라. 못 찾습니다. 왜 못 찾냐? 왜 남자는 왜 아내의 변화를 모를까요?